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3강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우리가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였고, 구체적으로는 계급의 발생과 국가의 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되어진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앞에도 보이다시피 크게 건국, 그리고 발전, 그리고 멸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를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해서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통감, 그 외에도 동국여지성남 등에 기록되어 있고, 동국여지성남에 따르면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이렇게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건국되어 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주로 만주와 그리고 한반도 북부를 일반적인 세력 범위로 하였고, 이 지역에서 세력 범위를 유지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는 비파형 동궁과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의 풀토 지역을 통해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당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회 모습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주로 이 당군 이야기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당군 이야기를 살펴볼 때는 그 내용과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임을 추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당군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었다. 즉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은 하늘에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선민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지상 세계를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하였다. 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환웅은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바람, 비, 구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습, 어떤 사회였음을 유추할 수 있겠다? 농경 사회를 유추할 수 있고, 또한 한 가지 더 이를 통해서 바람, 비, 구름을 관장하는 사람이죠. 정확하게는 풍백, 우사, 운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즉 이때 계급 사회였음도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곡식, 수명, 질병, 형벌 등 360여 가지 일을 맡아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여기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를 통해서 실제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즉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찾아왔다는 거죠. 즉 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 미점적 요소를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환웅이 여자가 된 공과 혼인하여, 즉 공과 혼인하였다. 혼인한 부분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부족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당군 왕금이라 했다. 즉 당군 왕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때 당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사장을 의미하고, 또한 왕금은 정치적 지배자를 이 시대 때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즉 제사장과 그리고 정치적 지배자가 한 인물임을 알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당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선민사상, 홍익인간, 농경사회, 계급사회, 그리고 토테미즘, 부족연합, 마지막으로 재정일치까지 이러한 사회적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조선은 이러한 사회적 발전을 이루다가 기원전 4세기경에 이르게 되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기원전 4세기 때는 누가 집권하던 시기냐면 바로 부왕과 그리고 준왕이라는 분이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이때 고조선이 크게 성장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 세 가지 정도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칭호에서도 보다시피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다음, 이때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의 한 나라였던 영과 대립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대립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또한 기록에 따르면 이때 상, 대부, 장군과 같은 관직을 갖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설치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구체적으로는 상이라든지 대부라든지 그리고 또한 장군이라는 이러한 관직을 설치하여서 나라의 시스템이 확립이 되어 나라가 성장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크게 성장을 하다가 드디어 기원전 2세기경에 접어들면 위만이 이제 진한 교체기를 이용해서 중국에서 이제 고조선으로 넘어와서 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드디어 기원전 2세기, 정확하게는 기원전 BC 194년 바로 위만 조선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위만 조선이 성립을 하게 되고, 특히 이때 두 가지를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 위만이 넘어올 때 어떠한 문화를 갖다가 가지고 들어왔다? 바로 철기 문화와 사실은 이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철기가 보급된 것은 기원전 5세기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 위만이 철기 기술자들을 갖다가 대동해서 이 고조선 안으로 들어오면서 고조선 내에 이제 철기 문화가 크게 발전을 하게 되고, 또한 철기 문화와 함께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 위만 조선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위만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한무제의 침공을 받아 위만은 1년간 항전하다가 끝내 기원전 BC 108년 멸망을 하게 되고, 이 한나라는 즉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한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이 한나라는 여기다가 고조선 지역에 한군현, 군과 현을 설치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군을 설치하게 되는데 4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한군현이라고 부르고 혹은 한사군 이렇게도 명칭을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한나라가 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이 지역에 한군현을 됩니다. 한나라의 이러한 군현은 나중에 오래 가지 못하고 곧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토착민들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고조선의 사회는 팔조법을 통해서 역시 그 사회의 모습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크게 3가지 내용만 전해지고 마지막 내용은 추론을 통해서 그 사회적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여기 보시면 이 구절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느냐, 생명을 매우 중시하는 사회였구나, 그리고 노동력도 매우 중시하는 사회였다, 이것들을 추천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울러서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즉 노동력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역시 알 수가 있고, 아울러서 사유 재산이 존재하였구나, 이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 노비로 삼는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어떠한 사회였음을 추론할 수가 있겠다? 신분제 사회였음을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50만전을 내야 했다, 즉 50만전이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화폐도 어느 정도 사용되었구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어떤 사회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즉 이를 통해서 가부장적 사회였음을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단군 이야기와 팔조법을 통해서 그 시대적 사회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한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부왕과 준왕 시기에 무엇을 통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발전을 갖다가 하였는지, 그리고 위만 조선 시기에도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였는지, 그 요소들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